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종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계속해서 노동일 교수님과 정인정 교수님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제가 배현정 교수님이라고 큰일 날 뻔했어요. 이리 봐도 정인정, 저리 봐도 정인정 교수님인데. 자, 저희 아버님이 한 말씀 하시던데요. 뭐라고요? 방송에서는 너를 이렇게 호적을 파냐. 호적을 바꾸냐. 죄송합니다, 아버님. 예, 우리 정인정 교수께서 늘 이렇게 정다우셔서 제가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예, 호적은 안 파겠습니다. 예. 방산비리 수사와 관련해서 이제 방금 정인정 교수님께서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을 하나 짚어주셨는데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이 개방되어 있어가지고 엔론이라든지 론스타가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갖다가 ATM 머신으로 본다 하고 외국인들은 1997년 외환위기 때도 돈 빼가지고 그냥 왕창. 그죠. 다 도망을 가버리고. 이 방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군산 국가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 결국은 저쪽 상대방을 대변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를 대변하는 사람이 있을 건데. 브로커들. 이 브로커들이 왜 저쪽 브로커들이 처벌받는 뉴스를 한 번도 제가 린다킴을 제외하고는 들어본 적이 없죠. 예를 들어서 공개적으로 저쪽 외국 브로커가 우리나라에 뇌물을 주거나 했으면 당연히 처벌받을 수 있죠. 네. 그러나 그게 아니고 그런 것들이 교묘하게 이루어지거든요. 네. 또 방산비리 핵심 가운데 하나가 이번에 국방장관으로 임명된 송영무 장관이 보여줬죠. 뭐가 문제인지를. 바로 전역한 고위급 장성급들이 장성급도 영관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런 어떤 방산업체에 취업을 하거나 고문으로 하거나 자문으로 하거나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대부분 다 그렇고요. 거기서 그래갖고 돈을 받고 그래갖고 이제 우리나라 방사청이나 국방부나 육군, 해군, 공군 다 거의 어떤 소요화되고 뭐가 뭔지를 파악하고 그래서 외국 브로커 연결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자문료 무슨 고문 3천만 원 받는 거 이런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는 거 아니죠. 그리고 다 그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게 핵심 고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송영무 장관의 임명을 반대했었는데 저는 공개적으로 그런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임명됐으니까 정말 당부를 하면 차라리 그분이 이제 그렇게 했으니까 잘 아니까 그런 연결 고리를. 근데 자기 치부까지 드러낼 필요가 있는데 다 가능할까요? 이미 다 드러냈죠. 그러니까 오히려 참 그렇게 해서 방산비리를 끊는 데 역할을 한다면 저는 아주 송영무 장관이 국방개혁의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방산비리 아닙니까? 그걸 척결하는 거니까 그래줬으면 하는 그런 아주 바람입니다. 양상군자가 참 많아요. 국방적으로. 이제 전직 군장성들 중에 일부가 일종의 본인이 일했을 때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사실은 매개로 거래들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 그러면. 그렇겠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국가 기밀이 알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그런 부분들인데 근데 그게 이제 군 장성 개인의 브로킹하는 활동과 저쪽 파트너 이것도 문제지만 이게 개인으로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현역 공직자들과도 일부 카르텔을 형성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항상 상식적으로 어떤 비리들은 이렇게 서로 먹이사슬처럼 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권에서 먹이사슬 좋네요. 정권에서 이런 어떤 개혁 드라이브를 할 때 가장 어려운 지점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특정한 개인 혼자서 단독 드리블로 이루어진 일이라면 그 사람만 사실은 조사해서 처벌해 내면 되는데 이게 이제 공직사회 내부에 특히나 이제 국방 관련되는 공직사회 내부에 여전히 뿌리 깊은 먹이사슬들이 존재하게 되었을 때 이제 정권 차원에서 특히 대통령은 어디까지를 사실은 이 부분을 쳐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실제로 이제 공직사회 내부에서의 이제 저항 이런 것들이 이제 또는 이른바 복지부동 이런 거 아시죠, 그죠? 못마땅하면은 공무원들은 다 이렇게 배를 바닥에 딱 붙이고 움직이지 않는. 그래서 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사업들의 일정 부분 마비를 가하는 이런 어떤 방식들. 그래서 이게 다 물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이제 거기에 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실제로 어디까지 갈 것인가. 타협 없는 그런 어떤 근절을 할 것이냐. 이 딜레마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것도 하나의 축에서 밝혀내도 아까 우리가 이제 외국 거래상 문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
이것도 만만치 않은 작업이라는 거예요. 예. 이것도.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노동일 교수님과 정인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참고로 하면 첫째, 군산업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 기업의 자문이나 고문으로 가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국방부나 현 장성급들, 방위산업청 이분들이 계실 거고 예비역 장성들과 방위산업청 관리들이 있을 거고 해외 군산업체들이 있을 거고 이들이 모두가 먹이사슬처럼 엮여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의 국방비 중에 군수물자의 수입 부분을 대부분 거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다 그런 건 아니죠. 이제 수리오는 이제 그런 경우는 조금 다르지만, 예. 어쨌든 그것도 예. 처음에는 우리가 독자 개발하려고 하지 말고. 네. 그걸 외국에서 도입하면서 최신 헬기들을 네. 그걸 우리가 뭐 하청 생산한다고 하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어야 되는데 네. 어쨌든 뭐 제가 뭐 그런 걸 다 포함해서 예. 너무 기술적인 문제지만 구조 개혁이 정말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늘 정권 초기가 되면 비리 수사로 가지 말고 네. 수사도 필요한 부분 당연히 있지요. 당연히 있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뭐 정인정 교수님 지적하신 것처럼 예. 제가 처음에 바로 구조개혁 얘기한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방사청 국방부에 지금 그 군인들이 현역 군인들이 70%가 넘습니다. 네. 그 점도 개선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뭐 법무부만 검찰에 점령돼 있는 게 아니고요. 예. 국방부나 방사청이 다 군인들에게 점령돼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또 개선해야 된다고. 노무현 정부에서도 그거를 뭐 예를 들어서 현역 군인과 일반 공무원을 7대3이 아니라 5대5까지 해야 된다 했는데 위험해 되고 있거든요. 네. 지금. 군인이 훨씬 많습니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좀 나간 사람들 선배들과 뭐 얘기하면서 당연히 전관예우를 받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개선하지 않으면 맨날 검찰이 수사해갖고 처벌해봐야 네. 100년 하청입니다. 고령화는 되죠. 일자리는 없죠. 평균 수명은 늘어나죠. 여러 가지 먹고 사는 문제네요.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네. 사실은 그때 이제 그 국방부에서 방위사업청을 분리시킨 거잖아요. 네. 조직 개편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성과가 그거밖에 없냐. 방산비리 근절한다고 결과 이렇게도 이제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다고 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조직적으로 분리 물론 이제 지휘하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문제점이 옥상옥을 만든 게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안을 누구로 채워야 되냐라고 하는 예.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최소한 방위사업청 정도는 실제로 군이 아닌 예. 뭐 예를 들면 민간 전문가라든지 그런 이른바 무기개발과 관련되어지는 견제할 수 있는 이쪽의 어떤 민간 스태프들의 필요성들을 얘기를 한 거란 말이죠. 물론 현실로는 그렇게 못했는데 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 개발력이 이미 없어졌지만 네. 이미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그렇게 조직적인 토대를 만들어 놓은 거는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네. 이제 악용되고 예를 들면 변형되었을 뿐이죠. 그러니까 거기 또 초심으로 한번 좀 되짚어 보는 것도 네.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조직적인 문제를 지금 말씀하시고 구조적인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의식과 가치관의 문제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군인으로 하든 민간인으로 채우든 이게 국가의 어떤 미래 사업, 안보와 국방에 관계된 일인데 여기에 대한 가치를 나라의 정신과 안보를 갖다가 돈으로 다른 나라에게 팔아 넘긴다? 이거는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는 문제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정말 말씀하신 거에서 100% 동의하고요. 예. 특히 장교들은 명예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예. 명예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돈이 얼마든 그거는 사실은 황금을 먹이를 돌같이 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네. 그것에 자신의 명예를 팔아버리는 네.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데 네. 제가 어떤 분이 자꾸 저보고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자꾸 얘기해서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으려고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아니요. 저도 솔직하게 말씀을 하거든요. 아니요. 네. 솔직하게 이야기하시죠. 저도 다 같이. 근데요. 예. 저도 이제 그냥 오래는 안 있었지만 장교로 있어 봤는데 예. 대부분의 직업 군인들이 예. 정말 그 군인이라는 명예가 아니라 직업으로 생각합니다.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직업입니다, 그냥. 예. 직업이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평화가 너무 오래 지속됐습니다. 네. 군인들이 전투를 안 하도 경험이 없는 대부분 군인들이 그렇다 보니까 예. 이 평화가 계속 지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하세요. 예. 내일이라도 전쟁 난다면 어떻게 감히 이런 무기를 쓰게 하겠습니까? 병사들에게. 뚫리는 방탄복, 안 나가는 총, 이런 걸 어떻게 공급하겠습니까? 감히. 그런데 그걸 해도
문제가 없다는 생각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 마음 속에는. 아니란 거죠. 그러니까 참 그런 면에서 딜레마죠. 군의 존재라는 게 사실 딜레마 아닙니까?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조직을 유지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딜레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군인의 존재 의미가 뭘까 다시 한번 좀 다시 되돌아봐야죠. 그리고 전 고위 장교로 제대하면 연금 충분히 나옵니다. 원스타 같은 경우에 한 350 정도. 뭐 구체적인 액수는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어쨌든 그것만 받아도 자신의 명예 지키면서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욕심을 부리니까 그래요. 욕심을 부리니까 명예보다 그런 욕심을 앞세우는데 정신적인 그런 어떤 무장도 다시 해야죠. 우리나라 군에 대한 예우를 미국 군에 대한 예우 정도만 해줘도 우리 군에서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군을 너무나 조금 등한시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생을 격지를 오가시면서 자녀 교육은 그 등한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자녀의 어떤 교육 문제 이런 것들 그다음에 자기가 개인적으로 사회에서 많이 떨어져 있다. 뒤처져 갈 수밖에 없다. 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자괴감이 일게 되면 군도 역시 돈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지 않나. 우리 사회가 그렇게 몰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이 정도 이야기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이슈가 지금 뜨거운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 캐비넷 문건인데요. 앞에서도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저희가 저번 주에는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하고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박찬호 의원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기록물 대해서 어떻게 정해야 됩니까? 우리 노동희 교수님. 이거 뭐 굉장히 복잡한 또 법적인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요.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약간 좀 뿌연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법이 우선입니까? 정치가 우선입니까? 법이 우선이죠. 우선. 그렇죠. 법이 우선인데 이것도 이제 견해가 다 다르죠. 저도 이제 몇 군데 물어봤는데 다들 얘기가 다르고 이분 또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솔직하게. 그렇죠. 이게 널리 있는 얘기가 아니니까. 법적인 전문가도. 그래서 제가 열심히 좀 찾아봤습니다. 근데 원칙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청와대에서 생산된 모든 문건은 대통령 기록물이 맞습니다. 그렇죠. 대통령 기록물입니다. 이거는. 메모든 뭐든 간에. 제가 맞습니다 하는 이유는 저도 물어봐서 알고 있어요. 대통령 기록물이 맞습니까? 자꾸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나오는 논란이 있는데 기록물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대통령 기록물이면 일단 공개가 원칙입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원칙이 공개라고 해서 그것을 카메라 앞에 들고서 이렇게 흔들어서 이거 공개하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국민들이 정보공개 청구법에 의해서 청구를 하면 공개하라 그런 얘기지 이걸 내용을 다 까발리고 자 이거 이렇게 있습니다라고 하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공개할 수 없는 것은 대통령 지정 기록물입니다. 별도로 기록물 가운데 이것은 공개하지 몇 년 동안 공개하면 안 됩니다라고 이제 그 대통령 별도로 지정해서 기록관에 넘겨야 되는 겁니다. 넘기지 않았다면 그건 이제 대통령 기록물이 없고요. 지정이 아니죠. 그러니까 뭐 공개가 위법이니 뭐니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설사 그 국민들 앞에 카메라 앞에 들고서 했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 그냥 정치적인 얘기를 하면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사실은. 아까 말대로 공개가 원칙이지만 그렇게 공개하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위법은 아니지만 제가 예전에 2012년 대선 때 NLL 기록 공개가 있었죠. 그때 제가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공개를 해버리고 정상회담 기록이니 뭐니 공개해버리면 큰일 날 일이죠.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할 거냐. 정권이 바뀌어서 박근혜 정부가 됐을 때 그때 기록을 다 공개해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때 안 된다고 해도 지금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뭐 아무리 캐비넷에서 뭐 남겨진 기록물이 하더라도 일단 발견했으면 그거 다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을 해야 되는 것이고 원칙이고 이관을 해버리고 거기서 대통령 기록물 관리위원회가 그것에 대해서 분류를 하고 폐기할 건 폐기하고 뭐 기록할 건 보관할 건 보관하고 그렇게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뭐 공개한 것 자체는 위법은 아니지만 정치로 봤을 때는 이게 괜히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이고 바람직하지 않은 조치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뭐 다시 공개한다 그러다가 지금 보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공개하고 국민들 앞에 카메라 앞에서 내용을 공개하고 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적절하지 않은 조치라는 겁니다. 장희정 교수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5년마다 반복되는 정치보복쇼가 시작됐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정치보복쇼입니까? 아니 뭐 그건 이제 우리 이제 그 대표의 어떤 조금 그 워딩의 문제이지만 근원적으로 대통령 기록물이 실제로는 정쟁의 대상이 계속 되고 있는 반복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뭐 자유한국당도 할 말은 없겠습니다만 NLL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일을 반복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회의감이 생기는 것이죠. 예. 이게 어쨌든 뭐 세월호 7시간 기록 가지고 뭐 이거 가지고 또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황교안 총리가 네. 그 지정 기록물로 지정해서 뭐 증거인멸을 의도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러니까 왜 대통령 기록물을 가지고 이렇게 항상 우리가 정쟁하고 결과는 또 없어요. 결론은 없죠. 네, 결론은 없고 특히 대변인까지 나와서 아까 교수님은 이제 위법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참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러니까 사실 적절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네. 이거를 이제 누군가가 빨리 멈춰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럼 네. 아니, 조사받을 일이 있으면 어쨌든 조사하면 되는 거고 증거로 활용하면 되는 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합법적인 네. 절차들이 네. 그런 방식의 청와대가 맡겨두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요. 네. 제발 좀 스탑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 기록물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문제가 이게 이제 국정농단 재판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언론은 조금 차분했으면 좋겠는데 아직 내용을 아무것도 모릅니다, 사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무슨 뭐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그러니까요. 뭐 국정농단의 결정적인 뭐 스모킹건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요. 그야말로 저 창호지에 비친 그림자를 보고 나무 그림자를 보고 이거 괴물이다. 하여간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직은 아무도 모르는 얘기고요. 그것을 국정농단 재판에 실제로 증거로 사용되기까지도 산 넘어 산 여러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걸 지금 단정해서 지금 뭐 뇌물죄 입증에 무슨 뭐 결정적 증거가 되느니 마느니 그렇게 얘기하기는 너무 성급한 얘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또 다른 논란을 이제 파생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아까 홍준표 대표의 저는 그 메시지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또 다시 우리는 뭐 또 그 국정농단 사태로 다시 한번 또 돌아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크라테스가 얘기했듯이 악법도 법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는 뭐 악법은 없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이 조금 더 냉정하시고 또 언론도 냉정하고 세계 11위 경제 국가라고 하는 우리 김 작가의 질문처럼 우리 국민들의 의식 수준도 좀 11위까지 가는 그런 길이 열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뉴스 정면 승부 정치일개 토크오밥 경희대학교 노동일 교수님, 배재대 공공정치학과의 전현 교수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고요. 저는 곽수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